다음 발표자는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DMB 칩을 개발한 회사의 창업 멤버이십니다. 김세엽 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불빛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메인 이벤트 마지막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제목이 안 나와 있네요. 제 제목이 Dream Like Love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은 루저이신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모두 다 위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작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부터 때로는 매주 인생을 건 모험의 선택, 그리고 다시 나에게 날라온 한편의 쪽지에 대한 선택. 그래서 난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선택의 앞에 서면 언제나 많은 고민과 망설임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뒤늦게 알게 된 제3의 선택과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실망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힘들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늘 남의 시선과 시간에 떠밀려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난 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책을 펼쳐보고자 한다. 예, 제가 지금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지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도 인생에서 어떠한 선택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나이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이테는 아마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저도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다녔었는데요. 이 많은 선택 중에서 제가 정말 원해서 진실로 원해서 제가 선택한 선택이라는 것은 그닥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저에게 커다란 선택의 기회가 한 번이 왔었는데요. 그게 아마 200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반도체 회로 설계라는 전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하는 벤처로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DNB에 들어가는 그 DNB를 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벤처로 시작한 2000년에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6개월 후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그 하는 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DNB 같은 핸드폰에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전파를 수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저러한 반도체 칩 RFIC라고 부르는데요. 저런 것을 생산을 하는 회사였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위성 DNB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상파 DNB, 그 다음에 CDMA 같은 것도 필요한 칩들을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DNB 위성 DNB 폰을 이제 만들게 됐었는데요. 그게 삼성의 저 도끼폰이라고 일명 불리우는 저 약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투박한데요. 저기에 저희 회사의 제품이 납품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부터 저희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000년, 2001년, 2003년 이때는 거의 뭐 매출이 없다시피 했다가 이제 저 2004년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6년에 피크를 찍었을 때 저희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지를 않고 그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M&A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서 저희가 시작은 정말 아주 저렇게 작은 한 가지 C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시작이었었는데요. 저거가 이제는 2006년 창립한 지 딱 6년 만에 수많은 해바라기를 꽃피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고요. 무려 저 M&A 금액이 160밀리언인데 약 1,600억 정도의 가치로 회사를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굉장히 저의 선택이 참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3년이 지난 2009년 현재 제가 지금 또 다른 선택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충 한 75세에서 80세 정도까지 현재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학교를 뭐 초중고 대학교 뭐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저는 20살 중반까지는 그대로 그냥 사람들 사는 식으로 살아왔는데 2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처음 첫 번째 선택을 해서 저는 10년을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0 중반에 와 있는데요. 저기서 나머지 10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변에 그 성공한 벤처 회사들의 사장님들의 나이를 만약에 이렇게 잘 보시면은 40대 중반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회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30대 중반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10년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어떠한 한 회사에서 보통 30년을 몸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커다란 회사, 대기업의 사장님이나 뭐 임원진들 중에는 50대 중반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30년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것으로 아마 여생을 살아야 될 텐데 저의 지금 타임라인이 지금 30대 중반에 와 있고 저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16,425. 저 숫자가 어떻게 좀 작아 보이시나요? 커 보이시나요? 저게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뭐 75세 이상 뭐 이 정도에서 그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저한테 남아있는 제 살아갈 수 있는 날의 숫자입니다. 16,425일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50대 중반까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2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7,300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자기 자신한테 해봤냐면은 내가 잘하는 거, 아이고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이네요. 잘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이런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은 여러분 중에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까지 반도체 설계를 10년을 해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점에 왔을 때 저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고자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했었던 일들을 좀 많이 돌아봤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한 가지 좀 반도체 회사라서 좀 딱딱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재밌는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매년 겨울에 그 스키 워크숍을 갔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주제를 조별로
주어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각 조들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재밌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행사를 항상 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3년, 4년을 참석했는데 첫 해는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고 나머지 3년 동안을 제가 속한 조가 계속 1등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심사위원이나 하라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였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고요. 너무나 이게 재밌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팀원들을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을 부탁하고 요런 당신은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요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그 점점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밌고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저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그런 거 이외에도 어떤 거를 해봤는지 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또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또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모조리 다 적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에는 뭐 제가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했지만은 그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회사에 하다못해 로고부터 만들어야 되고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브로셔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마케팅 머티리얼도 해야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한 이유는 왜냐면 제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되게 그걸 제가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이 저한테 계속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봤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내용끼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뭔가 그룹이 묶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룹에다가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씩.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적에 있는 것들은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어떠한 식으로 일을 하더라. 제 워크 스타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설계를 했으니까 테크놀로지가 공학 쪽에 일을 했던 그 베이스가 있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회사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립부터 M&A에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쭉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다른 회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좀 또 맡아서 했던 거 그리고 제가 또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던가 뭐 사후회라던가 노사협의회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리딩해서 이끌어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요 키워드 그룹들의 키워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걸 가지고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했느냐? 바로 제가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을 시켜서 제가 좋아하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크니컬한 거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하는 컴퍼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는 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잘 한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 회사는 그게 메인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런 건지를 좀 검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코그라는 단체를 제가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그때 처음 보게 되고 또 이런 맥에 대해서도 이때 처음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제가 올해 3월 19일 날에 코그 34차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참석해가지고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하시는 거를 좀 구경하면서 참석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코그 어워드가 있다는 거를 그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많이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발표를 했어요. 또 하고 해서 코그에서 한 5번인가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또 맥스사라고 해가지고 맥을 쓰는 사람들 거기서 맥유저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발표도 해봤고 또 제가 이 자리에도 이렇게 또 나와서 좀 이런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그래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뭐냐면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냥 뭐 소질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생겼습니다. 회사를
지금 기존에 했던 일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을 찾아서 다른 길을 가느냐. 근데 저는 두 개를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인데요. 결과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길의 결과보다도 지금 내가 선택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과정을 내가 해 나간다면 분명히 그것이 나한테는 베스트 초이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하늘에 정말 제 꿈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름을 그냥 저런 식으로 붙여봤어요. 비버드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저게 비버드가 제가 벌새가 영어로 비버드인 줄 알았는데 허밍버드더라고요. 근데 허밍버드 중에서 비허밍버드라는 허밍버드 중에 가장 작은 새가 있어요. 사람 엄지손가락만한 새인데 이 새가 수직 상승과 후진도 가능하고 그 1초에 100회, 200회를 날개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깨 근육이 가장 발달된 동물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색깔도 아름답고 또 자기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까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굉장히 매력적인 정말 기적의 새라고도 어떤 영화에서는 나오는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추구하는 그러한 기업 이미지하고 맞아가지고 허밍은 너무 길어서 H만 땄고요. 비버드라는 것으로 제가 한번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저는 테크니컬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꿈을 찾아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회사에서 그냥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 위에 제가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뭐 혹시 대학생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분들도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고민을 하시기 전에 저 밑에 있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을 때여야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 같지만요. 진짜 데이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500명이 졸업을 하고 그 1,500명 중에 1,245명이 고소득 직업을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255명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그룹이 두 그룹이 나뉘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100%가 101명 중에 100명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 그룹에서 나왔고 고소득 직업을 선택한 사람 중에는 딱 한 명만이 백만장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보자면은 39%하고 0.1%도 안 되는 숫자인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10명 중에 4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결과이죠, 이게. 이러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르게이하고 레리인데요. 누군지 아시죠? 이제 구글의 창립자인데 이 두 분들은 대학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냐면은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것을 찾는 그 솔루션을 알고리즘을 찾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서 회사를 하려고 하면은 뭐 수익성이 어떻게 돼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먼저로 따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전혀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매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구글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이 구글은 결국 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좋아하는 일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과 즐거운 것의 경계라는 게 이제 붕괴가 된 그러한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저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 꿈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사실은 막연한 것이죠. 저거를 하든 말든 사람 누구한테 그거 왜 안 했냐라고 말을 들을 그런 게 꿈이 아닙니다. 그런 건 꿈이 아닌데 이제 이 꿈에다가 시간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면은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명확한 그 체계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이 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 비전을 이제 저 타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저것을 우리는 플랜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플랜을 하나씩 액션을 취해 나가면은 아주 막연하고 모호했던 꿈이라는 것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꿈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 꿈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얼마를 벌까? 이걸 하면 부모님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머리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꿈이 아닙니다. 마치 그 뭐라고 하냐면은 어떠한 내가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머리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반응이 가슴부터 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이라는 것은 마치 사랑처럼 가슴에서부터 반응을 하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결코 그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슴으로 내 가슴이 뛰고 정말 설레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그러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잤다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일이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저도 그러한 일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꿈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마지막에 잠깐 그거에 대한 동영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